유튜브 형님들 안녕하시고 아프리카 형님들 안녕하세요. 자, 오늘 이제 또 주말 축구 경기가 있는데 요거 이제 분석해드리도록 하고, 어제 경기는 뭐 들어온 것도 있고 뭐 안 들어온 것도 있긴 하고, 근데 뭐 결국엔 아쉬운 거는 그거죠. 뭐 물론 이제 생방이 알려졌던 뭐 켈른 햄무랑 그 브랜드퍼드 햄무, 뭐 요건 들어왔죠. 요건 들어왔는데 요거는 뭐 틀렸고, 그 다음에 이게 더 아쉬운 것 같아요. 사실상 뭐 에버턴도 뭐 됐는데 이제 뉴캐슬 경기가 어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오전에도 말했지만 이거 푸싱 파울 아이가, 푸싱 파울로 골 그거 취소되는 거 아이가. 왜 그게 골이 인정인데, 뭐 옵사이드랑 라인은 그렇다 미니큐퐁이님 치지만은 별풍선 100개 왜 이건 감사합니다. 바로 앞에서 이렇게 그냥 밀었는데, 대가리 밀었는데 이게 어떻게 푸싱 파울이 아니냐. 아무튼 이게 좀 아쉽네요. 그리고 이제 오늘 경기 가보도록 할게요. 핏볼님 안녕하시고. 그리고 오늘 들어가기 전에 이제 오늘 축구들이 뭐 쉬우면 쉬울 수 있긴 한데, 내가 생각했던 분석, 이제 기본적으로 분석을 하고 이제 해외 배당을 좀 체크할 거 아니에요. 해외 배당들이 조금 뭐 희한하게 가는 경우, 희한하게 좀 가긴 하네요. 물론 이제 뭐 무조건 이제 해외 배당 따라서 다 들어오는 건 아니죠. 아무튼 그래서 그냥 뚝심 있게 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만큼 뭐 쉬어 보진 않은 것 같다. 가겠습니다. 이제 노팅엄 대 이제 에스턴. 자유경기. 일단은 노팅엄 대 에스턴인데, 노팅엄은 뭐 기존에 뭐 우드라든지 오릭이라든지 모도이 결장 중이고, 미드에 다닐로, 그 다음에 아워니도 뭐 나올지 안 나올지 계속 뭐 부상으로 빠졌었는데 미정. 에스턴은 뭐 딱히 없거든요. 일단은 뭐 요 경기 현재 뭐 추세 자체가 에스턴 빌라가 확실히 뭐 좋습니다. 노팅엄은 약간 뭐랄까, 그냥 좀 애매한 팀들, 좀 위에 상위권 강팀 애들이랑 할 때는 여지없이 지고, 애매한 팀들이랑 할 때는 약간 비겨주는 그런 경기들을 보여주고 있다. 최근에 뭐 봐도 5경기 동안 맨시티, 리버풀 강팀이죠, 졌죠. 그 다음에 브랜드퍼드, 크리스탈 팰리스, 루턴 타운 상대로는 또 비기고. 근데 또 줏대가 없잖아요. 뭐 어중간한 것도 아니고 못한 애들한테도 비기고, 뭐 좀 위에 있는 애들도 비기고. 약간 애매하다. 그리고 에스턴 빌라는 뭐 지금 분위기는 좋죠. 최근 뭐 한 컵경기까지 포함해서 뭐 다섯 경기만 아이어브1104님 살펴봐도 별풍선 아직까지 100개 뭐 지지 않는 감사합니다. 경기도 계속 보여주고 있고, 뭐 올 시즌 뭐 진 거 생각해봐야 뭐 에스턴 빌라도 뭐 상대적으로 이제 뭐 그래도 뭐 좀 강한 리오프 상대 빼고는, 그리고 뉴캐슬 상대 빼고는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땐 진 적이 없죠. 그만큼 강하다. 그리고 오늘 경기, 물론 이제 오늘 경기 조금 뭐 에스턴 빌라를 이제 찍기에 불안한 점이라고 하면은 두 가지죠. 두 가지. 사실상 이제 에스턴 빌라가 일단 첫 번째로는 원정 경기에서의 경기력이 뭐 좀 그렇게 썩 좋은 팀은 아니다. 작년도 생각해도 그렇고, 올 시즌은 아직까지는 순탄롭죠. 근데 잡은 팀이 뭐 번니, 그 다음에 막간 첼시, 그 다음에 뭐 없죠, 나머지는. 뭐 올버 상대로 또 비겼다. 그런 거 생각하면은 약간 뭐 수비적으로 내려앉고 두 줄 수비하는 애들한테는 좀 고전할 가능성이 있다. 근데 노팅엄이 보통 홈에서 그런 경기 많이 하잖아요. 그게 좀 걸릴 뿐인데, 그래도 웨스턴이 오늘 잡으면은 뭐 바로 위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죠. 아스날이 이제 어디 져가지고 바로 상위권까지 추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도 하고 중요한 경기죠. 물론 뒤에 유로파 컨퍼런스가 있긴 한데, 지난 경기는 알크마르전 그 원정에서 했을 때 로테 돌려, 아니 로테가 아니 주전들이 나왔죠. 근데 이제 주전 스티키님 나와갖고 별풍선 대승한 100개 거 보면은 감사합니다. 다음 경기는 그래도 로테를 좀 돌려줄 가능성이 높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, 현재 뭐 2승 1패라 갖고 아직 뭐 아주 후달린다 그 정도까지도 아니기도 하고. 그리고 또 다음 경기가 또 유로파 컨퍼런스가 홈에서 또 경기니까 또 잡을 만한 거는 좀 잡아줘야 되지 않나. 근데 이제 어제 지로나 경기처럼 배당이요. 어제 근데 지로나가 이겼잖아요. 그래서 내가 누가 물어봤잖아. 그래서 지로나 굳이 가져가면 그래도 승의 오버가 맞지 않나. 근데 들어왔잖아요. 근데 요 경기는 이제 보니까 꼼돌이 22님 해외 별풍선 배당이 100개 막 감사합니다. 엄청까지는 오, 아닌데, 그래도 원래 기준이 이게 1.88이었가 그 정도 됐거든요. 근데 이제 지금 보니까 1.91 좀 올라가고 있긴 해요. 그게 좀 찝찝한 거 그 두 가지가 좀 걸리긴 하는데, 그래도 뭐 노팅엄을 찍고 싶진 않네요. 찍고 싶진 않다. 조용기는 에스턴 빌라 승 볼게요. 그래도 요건 에스턴 보는 게 맞지 않나. 솔직히 노팅엄
찍기는 뭐 그럼 그래요. 뭐 선수들이 뭐 다 복귀하는 이슈도 아니기도 하고 여전히 부상자는 많아 있고. 근데 얘네가 종특이 그거잖아요. 두 줄 수비 뭐 파이브백 세울 때도 있고 끔찍하니까 그걸 이제 뚫냐 못 뚫냐 그건데 에스턴 승보고, 그리고 에스턴이 이긴다 생각하니까 오버 쪽을 보는 게 맞겠죠. 그래도 에스턴 빌라가 득점력도 괜찮기도 하고 실점도 꾸준하죠. 노팅엄도 뭐 올 시즌 보면은 뭐 한 경기 골 못 넣으면 다른 경기 골 넣는 그런 변태 같은 이제 행동도 좀 하고 있고 대충. 그 다음에 두 번째, 습지기님 별풍선 루턴 100개 타운 대 감사합니다. 리버풀. 자, 이 경기 하도록 할게요. 잠깐만요. 표 좀 황희조순대물님 보내드리고.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. 왜 쪽지가 왜 이렇게 안 되노 이거? 주카는 형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요건데, 일단 개그런님 루턴 별풍선 타운이 100개 지금 감사합니다. 뭐 부상자들이 뭐 좀 있죠. 그 특히나 이제 수비 쪽에 뭐 버크라든지 벨이라든지 안데르슨이라든지 뭐 수비 쪽에 이제 라인들 버크, 벨, 안데르센, 사실상 뭐 주축 라인들 아닙니까? 최근에 이제 버크, 벨이 또 빠졌고 기존에 안데르센 빠졌고, 리버풀은 디아스 여전히 미정이고 로버트슨 결장. 그리고 지난 이제 경기 리버풀이 이제 컵 경기 치렀죠. 근데 그 경기에서 이제 나왔던 애들 뭐 그러니까 선발로 나왔던 애들 빼고 교체로 들어가거나 이제 벤치에 있던 애들 누네즈, 뭐 아놀드, 메갈리스터, 뭐 조타, 흐라벤, 그 다음에 코나테, 뭐 반다이크 뭐 이런 애들이 오늘 선발로 뛰겠죠. 어차피 다음 또 유로파 투르즈와의 경기 클래스 차이를 또 보여줬기 때문에 거기서도 이제 그냥 적당히 오늘 썼던 애들 쉬고 다음 썼던 애들 쉬고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. 루턴 타운이 물론 지금 뭐 경기적인 측면이 초반보다 나아진 건 사실이긴 한데, 그래도 뭐 요거는 뭐 지금 수비 쪽이 라인도 더 붕괴된 시점이기도 하고 리버풀 안필드가 아니긴 하지만은 뭐 잘 나가고 있는데 뭐 굳이 다음 일정도 유로파 굳이 크게 신경 쓸 것도 없고 리그에 좀 더 집중하는 것도 맞기도 하고 리버풀 승 볼게요. 그리고 이제 루턴 타운이 뭐 올 시즌 보면은 뭐 많은 경기로 소화하진 않긴 한데 홈에서 경기했을 때 이제 계속적으로 1점 차 승부들이 많이 나긴 했는데, 그래도 요거는 햄무보다는 마인이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드네요. 그 경기는 마인까지 보고 그 다음에 3.5 기준 언더 보겠습니다. 리버풀 혼자 골 박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, 볼프스 대 브레멘. 볼프스는 이제 위머가 결정하고 브레멘은 이제 주전 키퍼가 결정하는데, 일단 볼프스가 주중에 컵 경기 했죠. 근데 이제 라이프치히를 잡았다. 그 경기 이제 주전을 조금 투입하고 로테도 같이 섞었다. 한 1.5분 정도 돌렸다. 근데도 불구하고 종만이님 주전들이 대부분 별풍선 100개 뛰쳐나온 이제 라이프치, 감사합니다. 어제도 쓰나미 냈죠. 어제 이제 뭐 그 경기를 분석하면서도 말했잖아요. 결국에는 감독이 버프를 무시할 수가 없다고. 홈 경기이기도 하고. 그래서 뭐 엄청 좋아 보이는 그런 경기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이기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 쓰나미는 내버렸네요. 아무튼 볼프스가 이제 뭐 아무튼 그런 이제 라이프치 잡고, 그 지난 이제 리그 경기들 보면 4연패 했잖아요.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컵 경기 홈에서 이제 분위기 돌렸다. 그러면은 뭐 통산적으로 이제 흐름이 쭉 이어지는 경우가 또 많아요. 그리고 볼프스 같은 팀은 홈에서 그래도 꾸준히 승률이 잘 나오는 팀이기도 하고, 반대로 이제 브레멘은 이제 원정 벌레 그 자체에다가 수비 다 빠진 팀에다가 뭐 의미가 없잖아요. 골은 잘 박는데 수비가 안 된다. 근데 볼프스 자체는 원래 이제 공수 밸런스가 유지된 팀이죠. 그래서 라이프치 상대를 컵 경기 이긴 것도 있기도 하고 분위기적인 부분도 있고 홈 경기이기도 하고 그 흐름이 좀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. 저 경기는 볼프스 승 볼게요. 브레멘 원정 뭐 못 믿잖아요. 골은 뭐 골적인 부분에서 볼프스가 좀 밀릴지언정 그래도 수비 라인 커버 자체들이 이제 볼프스가 나가니까 볼프스 승 보고, 기존점 대비는 그래도 뭐 굳이 보면 오버. 그 다음에 이제 하이덴 하이머 대 슈투트. 하이덴은 뭐 피어링 건가 뭐신가 아무튼 걔뭐 공격 라인 미전이고, 슈투트는 이제 여러분이 하시는 뭐 기라시 결장이죠. 근데 기라시가 없어도 생각보다 화력이 괜찮은 것 같아요. 물론 호펜하임전 지긴 했지만은 그래도 뭐 밀리는 경기도 아니기도 했고, 그리고 오니온 뭐 그냥 벌레 그 자체긴 하지만 컵 경기도 뭐 좀 적절히 이제 로테 돌려주면서 섞으면서 뭐 승리를 가져갔고, 물론 이제 하이덴하이머도 그 맨글이랑 컵 경기 했죠. 거기에서도 얘네 또 뭐 주축을 뭐 좀 쓰고 그냥 둘 다 뭐 적절하게 썼긴 했어요. 현재 슈투트 같은 경우는 약간 그 느낌이죠. 지로나 느낌이죠. 저기 라리가에 뭐 돌풍을 불이키고 있는 인간이 있다. 여기도 돌풍을 불이키는 인간 지로나 느낌이긴 해요. 그런 부분도 있고 계속 추세는 이어지지 않을까. 상대가 그리고 뭐 수비적으로 타이탄 팀도 아니기도 하고
하이덴하임도 홈에서 경기하는 거 보면은 뭐 전방 압박 존나게 가하고 공격적으로 가해요. 그럼 결국에 화력적인 싸움에서는 기라시가 없다고 해도 슈트트가 낫지 않나? 여기는 슈트트 승복게요. 그 다음에 기존점 대비해서는 뭐 오버 이것도 마찬가지. 예, 볼게요. 두 팀 생각하면 그래도 오버가 맞지 않나?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대박나소 번째 물탱크님 로마 대 별풍선 100개 레체. 감사합니다. 대박나소님 감사드리고. 자, 요 경기인데 일단 로마는 이제 파레데스가 징계로 빠지고, 그다음 펠레그린이 결장하고, 그다음에 스피나졸라는 뭐 여전히 뭐 미정이고, 레체는 딱히 없고. 일단 로마가 뭐 계속적으로 잘 나가고 있다가 결국에는 뭐 말이 필요 없죠. 지금 현재 세리에서는 인테르가 뭐 상당히 강하다. 어제도 뭐 아탈 상대로 잡았다. 그 부분에서 이제 1패를 겪었긴 한데 그 전까지는 계속 잘 나가기도 했고, 로마가 뭐 무리뉴가 사실상 이번 시즌이 이 사우디에서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, 아 사우디란다, 이 로마에서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크죠. 그래서 사우디를 갈 가능성도 영혼을 갈아 넣겠다고 했기 때문에 웬만한 팀들 상대로는 또 빡세게 뭐 준비하겠죠. 그리고 다음 경기가 유로파 뭐 경기가 잡혀있는데 이미 월천바라기님 3승을 먹어놨기 별풍선 100개 때문에 감사합니다. 뭐 좀 수월하게 경기를 또 조율할 수 있겠다고. 초반에 이제 리그 순위를 못 먹어놔가지고 욕을 뒤질나게 처먹었잖아요.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또 차근차근 잘 끌어나오고 있고, 물론 이제 파레데스가 빠진 부분에서도 마이너스가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뭐 좀 더 희소시라고 해야 되나, 디발라가 그래도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네요. 근데 엄청나게 뭐 경기를 뭐 나온다고 해도 뛸 가능성은 별로 크게는 없고, 또 뭐 그런 희소식은 있고, 레체야 뭐 결론적으로 로마랑 뭐 비교했을 때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밀리진 않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래도 득점포가 뭐 루카쿠 데리고 오면서 그래도 살아나오고 있죠. 거기다 이제 수비 밸런스까지 잘 갖춰진 팀이면은 상당히 좀 상대하기도 까다롭기도 하고, 뭐 심지어 원정이기도 하고, 그래도 로마가 홈에서 했을 때는 뭐 믿고 들어가는 사이즈, 그런 게 로마 승 볼게요. 기존전 대비는 당연히 언더 봐야겠죠. 언더. 그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발렌시아 대 이제 그라나다. 발렌시아는 뭐 기존의 디아카비 부상 빠지고 알메이다도 뭐 결정할 것 같고, 듀오로는 미정이긴 한데 뭐 아마 나올 것 같긴 해요. 안 나오면은 좀 골을 넣어줄 인간이 딱히 유치고KM님 없긴 해요. 별풍선 1800개 근데 아마 나올 것 감사합니다. 같긴 해요. 안 나오면 어쩔 수 없고 뭐 애매해. 근데 미정이긴 한데 아마 나올 것 같긴 한데 한 70% 정도 나올 것 같긴 해요. 아무튼 요 경기 170km님도 감사드리고. 자, 요 경기인데 일단은 발렌시아 그냥 오늘 조건적인 부분이 좀 낮죠. 뭐 컵 경기를 했다 뭐 저기도 했다 이게 아니라 발렌시아가 홈에서 경기일 땐 그래도 믿어볼 만하잖아요. 그리고 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꾸역꾸역 골은 어떻게 잘 넣고 있어요. 세 경기 동안 봐도 마요르카, 카디스, 빌바오전 하면은 뭐 총 5골이나 뽑았어요. 솔직히 진짜 기대 1도 안 됐는데 뭐 앞선에 이제 스트라이커 라인들 보면은, 근데 그래도 골을 잘 받고 있다는 거, 그런 부분에도 뭐 희소식이긴 하죠. 그리고 반대로 그라나다는 뭐 2부에서 올라와가지고 뭐 좀 보여주나 싶었는데 뭐 여전히 답이 없네요. 마요르카 상대로 한번 1승한 거 빼고는 여전히 뭐 승리를 못하고 있고, 특히나 이런 못하는 팀들은 기본적으로 수비라도 잘 돼야 되는데 수비 자체가 안 되죠. 맞볼 형식의 화력을 좀 보이는 것도 있고, 물론 발렌시아도 골의 기대치가 정말 없었는데 골도 못 넣었다. 그러면 좀 발렌시아가 아무리 홈이고 나발이고 해도 못 갈 가능성이 큰데, 최근에 득점력도 괜찮기도 하고, 그래도 발렌시아가 뭐 그라나다보다 수비력도 좀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, 그래서 이 경기 자체는 그래도 발렌시아가 홈에서 했을 때는 믿을만 하다. 그리고 다음 경기도 레알과의 경기가 잡혀있기 때문에 승리를 가져간다면 이때가 타이밍이 또 맞지 않나. 여러 조건적인 부분이 뭐 발렌시아지 않나. 발렌시아 승 볼게요. 기존점 대비해서는 그라나다 때문에 오버사이드를 그래도 보는 게 낫지 않나.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레알 마드리드 대 라요인데, 일단 레알이 좀 아쉬운 소식은 추아메니가 부상으로 빠지긴 해요. 그리고 기존의 밀리탕이라든지 세바요스라든지 빠지긴 한데, 어차피 뭐 레알 추아메니 한 명 없다고 해도 크게 문제될 부분 없죠. 물론 이제 다음 경기가 레알이 뭐 챔스 경기가 있다, 브라가랑 이제 홈에서 경기가 있다. 근데 이미 뭐 레알도 뭐 3승 따놓은 상태이기도 하고,
그리고 엘 클라시코를 잡고 왔기 때문에 분위기도 더 업된 상태, 뭐 이게 쭉쭉 또 이제 단독 1위로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기도 하고. 근데 물론 이제 라요의 지금 이 기세 무섭죠. 7경기째 이제 리그 경기 무패를 달리고 있다. 물론 이제 중간중간 뭐 찌밥 팀들, 그 다음에 이제 사경을 헤매는 팀들, 몇몇 팀들도 있긴 한데, 그래도 이 7경기 자체 무패를 한다는 것 자체는 무시할 수 없죠. 뭐 중간중간 골도 잘 터지고 있기도 하고. 그런 거 봤을 때 또 레알이 최근에 경기 이겨주는 거 봤을 때는 1점 차 승부들이 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? 무승부도 나오기도 하고. 그런 거 이제 봤을 때는 아, 이것도 라이오 상대로 이제 물론 비길 수도 있겠죠. 비길 수도 있고 아니면 또 1점 차로 승부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, 근데 보통 이제 이런 경기들, 누가 봐도 이거 1점차 승부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라는 경기들, 귀신같이, 마해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보여주기도 하고, 라요가 지금까지 뭐 붙은 팀들 해봐야, 공격적으로 이제 레알만큼의 이제 퍼포먼스가 나온 팀들은 딱히 없어요. 뭐, 소시, 라스팔마스, 세비야, 마요르카, 카디스, 비아레알, 알라베스, 뭐, 베티스. 사실상 뭐, 공격적으로 지금 좀 강하다고 생각하는 팀들과의 경기들은 딱히 없었어요. 그런 거 생각하면은 저는 마인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런 게 레알 마인 승 보고, 그 다음에 기존점 대비는 3.5 언더 보겠습니다. 레알만 골 넣는 사이드. 그 다음에 이제 8번째 아약스 대 이제 헤이렘베인데, 요 경기 아약스 뭐 렌시, 소사, 포브스 미정이고, 헤이렘베는 뭐 팀 내 득점 1위인 샤라위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네요. 그 다음에 이제 니콜레스쿠라는 공격수도 계속 결장 중이고. 자, 이 경기 일단 아약스가 주중에 경기를 치르긴 했습니다. 근데 이제 감독이 이제 그러니까 감독이 잘렸잖아요. 감독이 잘리고 이제 새로운 감독이 들어왔지 않습니까? 그래가지고 대행 체제에서도 안 되고 해갖고 새로 들고 앉혔는데 첫 승을 거뒀죠. 근데 상대가 폴란드 벌레 그 자체긴 한데, 그 경기 골이 조금 더 많이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키퍼의 슈퍼 세이브도 좀 있었고, 그 다음에 얘네들의 골 결정이 좀 아쉬운 것도 있긴 한데, 얘들도 뭔가 의지들이 좀 살아나는 듯한 느낌도 들고. 그래, 헤이렘베가 뭐 홈도 아니잖아요. 헤이렘베가 홈에서 그래도 좀 나은 점이 있긴 한데, 근데 올 시즌은 그것도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, 최근에 뭐 답이 없는 경기 펼치고 있고, 아까 말했듯이 뭐 팀 내 득점 1인 샤라이라는 친구도 못 나올 수도 있고, 아약스가 헤이렘을 상대로 10연승 중, 그 다음에 홈에서는 5연승 중, 과거로부터 와도 홈에서 6연승, 7연승 할 그런 이제 데이터적인 부분도 있고, 흐름 좋을 때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. 물론 이제 아약스가 다음 경기 유로파가 잡혀있죠. 2무 1패로 거의 답이 없는 수준인데, 이제는 리그에 좀 집중해야 되겠죠. 그래서 이 경기는 아직까지는 좀 아약스가 그렇게 막 신뢰가 좀 안 들 수 있긴 한데, 근데 한번 흐름 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. 저 경기는 아약스 승. 이 경기 또 이기면은 아약스 이제 웬만한 이제 찌밥팀 상대로는 장줄을 좀 타야 되지 않나. 아약스 승. 아약스 이런 팀들이 밑에서 계속 뭐 찔찔 싸고 있지 않을 거야. 아약스 승 보고, 그 다음에 기존점 대비는 그래도 언더 보겠습니다. 3.5니까 옛날에 그 아약스 느낌까지는 아니니까 혼자서 막 개두드러 패고 그러진 않겠죠. 그 다음에 이제 9번째 스파로테 대 이제 알메리. 어 알메르 시티, 스파로테. 오늘 뭐 좀 중요한 부분이 그거죠. 결국에는 이제 베르슈렌이라는 이제 주포 공격수가 지난 경기에 퇴장당했는데 항소를 해가지고 미정으로 바뀌었거든요. 근데 이제 공식 홈페이지 가면은 뭐 그 이제 항소 기간에 이제 뭐가 나오는 그 결과 전까지는 이제 항소를 걸어놨기 때문에 나올 수 있다고 뭐 말을 하더라고요. 얘가 중요하죠, 주포 공격수니까. 근데 아마 나올 것 같긴 해요. 그 다음에 니온진, 사이토는 뭐 기존에 계속 부상을 빠져있고, 알메르시티는 딱히 없고, 그 주축 수비수 라인데 뭐 아크요비라든 친구, 뭐 플로라너스라는 친구, 뭐 이런 친구도 있긴 한데 얘네는 미죠. 근데 뭐 이 경기 자체는 물론 알메르 시티가 얘네도 2부에서 올라와가지고 뭐 그냥 답도 없다 생각했는데, 최근에는 그래도 뭐 비기는 경기들의 양상도 많이 보여주고 있고, 뭐 간간히 이겨주는 경기도 있긴 한데, 그래도 그런 걸 떠나서 그냥 스파로테가 홈에서 할 때는 그래도 믿고 가거든요. 웬만한 진짜 뭐 상위권들 있잖아요, 강팀 애들, 이런 애들 아니면은 잘 지지 않고 이기는 경기도 대부분 하고, 그 알메르 시티가 그 정도 급은 솔직히 아니라 생각해요. 근데 얘가 만약에 안 나온다면은
조금 더 딸리긴 한데 근데 공식 홈페이지 봤을 때는 말하는 거 보면 나오는 것 같긴 해. 배당도 뭐 보면은 나온 그런 느낌이겠죠. 조용기는 그래도 스파르타의 홈이니까 승 보고 그 다음에 기존점 대비는 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. 그 다음에 이제 낭트 대 툴루즈, 아니 낭트 대 랭스 자유경기. 고타웃 밑줄 형님 별풍선 100개 형님도 감사합니다. 감사드리고. 잠깐 물 좀 마실게요. 물 좀 마시고. 프리미엄 크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. 프리미엄님도 감사드리고. 자, 유경기 하도록 할게요. 잠깐만요. 궁금해가지고 한번 뭘 봐야 될 것 같아서. 그렇군요. 잠깐만요. 8시 되니까 또 해외 배당 흐름이 좀 바뀌긴 하네. 뭐 비슷하긴 하지만은 뭐. 여러분 리옹 경기 잠깐 봤는데 그렇게 뭐 많이 빠지는 않네. 그래도 좀 빠지네요. 리옹 오늘 뭐 지면 폭동 예상 아닙니까? 감독도 아파갖고 그 맞아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해외 이제 버거 형들 리옹으로 총 출동하려고 대기 중인가? 랑트 대 랭스 그 리옹 경기는 아까 했거든요 오후에. 그래서 따로 설명은 안 할게요. 낭트 대 랭스인데 일단 낭트 몰렛 그 다음에 아우구스토 결장 플러스 뭐 서브 수비수 한 명인데 그냥 뭐 안 적을게요. 랭스는 무네시 그 다음에 이제 니온진 주포 나카무라가 결장하죠. 일단은 둘 다 오늘 전력적인 누수는 있습니다. 뭐 측면에 이제 몰렛 앞선 하면은 모하메드와 이제 시몬가 그 다음에 몰렛 이 삼각편대로 이어지는 친구들이죠. 근데 한 명이 빠진다. 그 부분에서 좀 마이너스가 당연히 날 수밖에 없죠. 그리고 삼선을 책임지는 이제 수민 아우구스토도 빠진다는 거. 그래서 공격과 뭐 수미 쪽에 한 명이 누수가 있다. 그리고 요경 낭투로 배당이 빠진다고요? 아닌데 아까 보니까 랭스로 빠지던데. 아직까지는 랭스 쪽으로 빠지는데요. 물론 이제 보는 데가 다를 수 있긴 하지. 근데 제가 보는 쪽에는 랭스 쪽으로 좀 빠지던데요. 아무튼 랭스도 여기 주축 미드필더인 무네시가 빠지죠. 나카마라는 좀 빠진지 된데 여기 랭스 그 팀 자체가 니온진이 2명 있잖아요. 니온진 나카무라와 이제 이토준야. 뭐 일본 국대 아시죠 여러분? 이토준야. 걔네들이 뭐 이끌어 가긴 했는데 뭐 최근에 이제 부상을 빠지고 나머지 애들이 가고 있습니다. 그런 거 생각하면 둘 다 전력적인 누수는 있습니다. 근데 조금 더 이제 손해는 결국에는 낭트긴 해요. 그래도 뭐 중앙 부분과 이제 측면 여기도 뭐 중앙 부분이긴 한데 얘는 좀 빠진 지 됐으니까 굳이 따지면 조금 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최근에 이제 경기적인 흐름 자체는 랭스는 뭐 잘 나가고 있었죠. 특히나 공수 밸런스가 잘 잡혀 있는 팀이고 그리고 골에 대한 부분이 좀 염려가 있었는데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뭐 꾸역꾸역 한 골씩 이상씩은 박아주고 있고 낭트는 제가 시즌 초반에 기존의 팀 컬러가 이제 뭉개졌기 때문에 그 주축 라인들도 빠졌기 때문에 좀 위태위태하는데 근데 보베를 잘 데리고 왔죠. 이라크 제2의 살라 이제 모하메드를 데리고 와가지고 득점력이 폭발했고 시몬과 시너지도 좋았고 나머지 이제 주워왔던 애들 오히려 이제 과거의 낭트 수비적인 축구보다는 공격적인 부분에 임하고 있죠. 그런 거 생각하면은 뭐 팀 컬러적인 부분이 바뀌고 뭐 상승세를 가고 있다는 부분 그런 것도 이제 생각하면 좀 좋은 부분이 될 수 있긴 하겠죠. 1968님 그리고 오늘 경기 자체 100개 감사합니다. 낭트 입장에서는 뭐 쉽지 않은 뭐 팀이긴 하죠. 왜냐면은 랭스가 뭐 공수 밸런스가 잘 잡혀 있는 팀이기도 하고 작년에 진짜 뭐 답이 없었던 시즌이긴 한데 그때 또 막 따였던 그런 부분도 있기도 하고 뭐 조건적인 부분들이 그래도 랭스가 좀 낮긴 한데 그래도 여전히 랭스가 이렇게 시원하게 골을 박는 팀도 아니기도 하고 팀 컬러가 바뀐 낭트 상대로 좀 더 고전을 또 할 수 있다고 또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그리고 요 경기 자체 특이점이 하나 있다. 특이점이 뭐냐면요. 잠깐만요. 특이점이 있는데 저은하루님 별풍선 특이점이라고 100개 하면은 감사합니다. 뭐 역시나 낭트가 홈에서 랭스 상대로 이제 역사상 진 적이 없네요. 역사상 이제 진 적이 아니라 연패가 없네요. 연패. 제가 동그라미 쳐놨잖아요. 홈에서 진 거는. 근데
아직까지 연패를 달성한 적이 없다. 근데 이제 낭트가 역배네. 예, 그러면 안진마 게임, 이긴다는 게임 뭐 선택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이 경기는 어 낭트 프렌 쪽으로 보시는 게 낫지 않나. 근데 전력상으로는 지금 낭트가 조금 더 누수가 있다고 생각하긴 한데, 그래도 팀 컬러도 좀 바뀌고 했고, 뭐 과거 시절에 조금 물렸던 랭스 상대로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. 낭트 프렌 보고 기준점 대비해서는 좀 애매한데, 굳이 보면 안다. 툴룰즈 대 이제 르아브르인데, 툴룰즈 르아브르 딱히, 툴룰즈는 딱히 부상자 없고, 르아브르는 이제 수비수 라인에 오페리랑 이제 상간테란 친구 결장이네요. 근데 이제 르아브르 2부에서도 올랐을 때 뭐 수비 팀이다 어쩌다 저쩌다 말했는데, 뭐 올라와가지고 뭐 실점 존나 했죠. 근데 최근에 경기 보면 또 다시 자기들의 이제 색깔을 좀 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긴 해요. 근데 이제 오늘 수비 쪽에 주축 라인들이 또 부상을 빠진 거 생각하면은 수비 라인이 좀 불안하죠. 물론 이제 툴루즈도 최근에 경기 보면은 유로파 리버풀한테 두드려 맞았지, 몽펜한테 또 원정 갖고 두드려 맞지. 원정의 원정 경기, 다음 경기 또 이제 리버풀과 경기거든요, 홈에서. 근데 분위기 돌리려면은 오늘이 맞겠죠. 르아브르도 뭐 구멍적인 요소도 지금 보이기도 하고, 최근에 경기도 별로 안 좋고, 그 다음에 최근 4경기 동안 무득점. 물론 진짜 이제 통산적으로 5경기 무득이 진짜 쉽지 않긴 하거든요. 그리고 툴루즈가 뭐 수비적인 부분이 엄청 타이트한 팀이 아니기 때문에, 그래서 골은 박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르아브르도. 근데 이제 툴루즈가 더 많이 넣을 듯. 그리고 그래도 툴루즈가 아직까지 홈에서 무패를 뭐 달리는 부분, 반대로 르아브르는 원정 빵승 팀. 연기는 툴루즈 승 볼게요. 그 다음 기준점 대비는 오버 볼게요. 보통 이 5경기 빵골 내기 좀 힘들긴 해요. 5경기 빵골 좀 힘들긴 해. 그래서 오버 볼게요. 모나코 대 이제 브레스트. 모나코는 이제 반데르송, 엔리케 결장이고, 드레스는 딱히 없고. 자, 이 경기는 뭐 솔직히 말해가지고 들고 올까 말까 고민을 좀 했어요. 왜냐면은 모나코가 그 저번에 이제 경기, 이제 주말에 경기했을 때랑 이제 저저번 봤을 때 수비 라인들이 이제 부상자가 많았잖아요. 근데 그래도 부상자 라인들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. 반데르송이랑 뭐 엔리케 정도 빠지고, 기존에 이제 할 수 있는 신고, 야콥, 그다음에 마가사, 뭐 마리판 이런 애들 다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 좀 나아지겠죠. 그리고 상대 브레스트가 뭐 잘 나가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한데, 얘네도 제가 그때도 말했지만 위에 조금 뭔가 약간 근본 없고 수비 있는 팀들, 얘네들 결국에는 나중에 좀 떨어질 거예요. 뭐 지금 추세 자체도 약간 그렇고, 물론 이제 강팀들과의 대결이 많았죠. PSG, 뭐 릴 경기, 그다음에 뭐 니스 상대로는 이제 무승부 캐고,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다. 근데 모나코가 지금 클럽 대항전 뛰는 것도 아닌데 상위권을 계속 유지를 좀 해줘야 되지 않나. 수비 라인들도 오늘 어느 정도 갖출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도 하고, 그리고 브레스트는 약간 이제 슬슬 좀 처질 거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, 물론 이제 잘 틀어 막을 수는 있긴 하겠죠, 수비의 팀이니까. 근데 원정 경기이기도 하고, 모나코가 또 홈에서 했을 때는 또 뭐 화력을 또 잘 과시하는 팀이기도 하고. 그래서 이 경기는 이제 그래도 모나코 승 한번 찍어 볼게요. 그 다음에 이제 약간 또 불안한 요소 말하자면은, 요것도 특이점이 하나 있긴 해요. 표본이 근데 엄청 큰 건 아니긴 한데, 역사상 그래도 브레스트 상대로 4연승을 한 적은 한 번도 없긴 하네요. 아무튼 그래도 모나코 승 한번 보고, 그 다음에 기준점이 2.5니까 오버사이드 뭐 보셔도 되지 않을까. 2.5. 2.5 준 이유는 결국에 브레스트가 수비의 팀이니까. 됐죠. 그래서 오늘 이제 준비한 경기 다 해드렸고, 이 중에서 마음이 맞다 생각하면은 가져가 보시고, 마음이 안 맞다 생각하면은 자기 스스로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. 모두 건승하시고 내일 뵙도록 할게요.